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시경제학 2주차 강의 첫 번째 동영상 한번 촬영해 볼게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제, 지금 오늘 화요일이거든요. 월요일날 저녁에 에듀 클래스에 이제 조편성을 다 해가지고 이제 올려놨어요. 그래서 원래 초반에 강의 인원은 120명이었는데, 한 19명 학생이 이제 수강 변경을 해서 총 101명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각 조가 5명, 마지막 조는 6명, 그렇게 해가지고, 20개 조를 만들어서 에듀클래스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인트로 동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11월 말까지 총 6개의 팀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팀원들과 빨리 연락이 닿아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14일까지거든요. 14일 오전 9시까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6개 프로젝트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동영상이 지금 수요일날 오전에 유튜브에 올라가게 될 텐데 그때까지 조원들과 전부 다 연락이 안 됐다? 그럴 경우는 저한테 바로 이메일을 주세요. 그럼 제가 연락을 닿게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저번 주에 오늘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저번 주에 했던 그 preference 챕터 3장이죠. 3장에서 다 하지 못한 내용 먼저 끝내볼게요. 그래서 3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은 일단 지금 저희가 계속 하는 거는 소비자가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에 관한 지금 고찰을 하고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가정을 하냐면요.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번들 중에서 제일 좋은 번들을 선택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요. 살 수 있는 번들은 이제 버짓 컨스트레인트에 의해서 우리가 묘사가 되고 과연 베스트 번들, 소비자가 제일 좋아하는 번들은 무엇인지 그거는 이제 사람들의 선호에 이제 묘사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호에 대해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했죠. 두 재화가 있을 경우에 이제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요. 이 두 재화에 대한 이런 relation 또는 ranking, 이런 ordering 이런 거를 이제 선호라고 하는데요. 자, 요거요. 요걸 이제 선호라고 하는데 자, 이 선호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했어요. complete하다, transitive하다, 그 다음에 monotone하다, continuous하다. 그리고 만약에 continuous하지 않았을 때 아는 그런 example 이제 하나 본 거죠. 사전 편찬식 선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네 가지 가정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4장에서 좀 더 주의 깊게 다룰 이제 utility function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선호를 정확하게 represent하는 utility function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선호에 대한 분석, 가장 좋은 번들은 뭔지 그거를 찾는 과정은 이 utility 값이 가장 큰 건 뭔지 그 번들을 찾는 거랑 정확하게 동등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비자의 문제를 이 utility function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에 관한 얘기는 4장에 관해서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indifference curve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선호를 분석하는 방법은 우리 4장에서 다룰 그런 효용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묘사할 수도 있고 또한 이렇게 indifference curve를 통해서 우리가 묘사를 할 수도 있어요. 이 indifference curve의 정확한 정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기준점이 필요한데요. 여기 이렇게 기준점이 하나 놓아져 있죠. 그러면은 요걸 지나는 indifference curve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요. 이 기준점과 그러니까 요 기준이 되는 요 번들이죠. 여기서는 지금 첫 번째 재화를 요만큼, 두 번째 재화를 요만큼 소비하고 있네요. 요거랑 정확하게 indifferent한 번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예요. 잠시만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번들을 어떻게 구했는지 이 사람의 버짓 컨스트레인트나 이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 사람의 선호랑 관련된 것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죠. 야구 좋아하면은 다음과 같은 번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화 이글스 경기를 4번 볼 수 있는 티켓이 있고 그 다음에 LG 트윈스 경기를 3번 경기를 볼 수 있는 티켓이 있어요. 경기장에 직접 갈 수 있는 티켓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기장에 가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티켓을 어떻게 구했는지 이 사람이 이걸 살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람이 4장, 3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이거 하나의 번들이죠. 이거랑 5장, 2장을 비교해보면요. 이글스 경기 5번, 트윈스 경기 2번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글스 팬이에요. 이글스 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번을 볼 수 있는 이 번들을 더 좋아하겠죠. 아래 번들이요. 만약에 트윈스 팬은요.
트윈스 팬은 트윈스 경기를 많이 볼 수 있는 이 번들을 좋아하겠죠. 만약에 다른 팀 팬이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이것도 7번 볼 수 있고 이것도 7번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두 개를 정확하게 인디퍼런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선호에 따라서 이렇게 뭐가 인디퍼런트한 건지 뭐가 더 좋은 건지 이게 이제 갈리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인디퍼런트하다 그러면은 이 기준이 되는 이 번들과 4,3에서 출발했죠. 그 다음에 이 5,2 이 번들은요. 정확히 동일한 인디퍼런스 커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4,3이면은요. 요 점의 좌표가요. 그럼 5,2는 여기쯤 있겠네요. 그러면은 다른 팀, 예를 들어서 삼성 라이온스 팬이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번들은 서로 인디퍼런트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어떤 라이온스 팬은 이게 두 개 인디퍼런트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요게 두 점이 요 두 번들이 같은 인디퍼런스 커브 위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디퍼런스 커브는 한마디로 기준점이 되는 번들을 딱 잡으면은요. 그 번들과 정확하게 인디퍼런트한 모든 번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확한 번들을 모아놓은 다음에는 우리가 뭐가 더 좋은지, 이것보다 좋은 번들은 뭔지, 안 좋은 번들은 뭔지 이렇게 양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x1과 x2 이러한 플레인 안에서 하나의 곡선을 그려주면은요. 그러면은 이 곡선은 이렇게 요 전체 요 플레인을 이렇게 양분하게 되죠. 이렇게 위쪽이 있고 아래쪽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위쪽에 있는 번들은 이 인디퍼런스 커브보다 더 좋거나 안 좋거나 이게 더 좋은 거면 이 아래쪽은 안 좋고요. 아래쪽이 더 좋으면 위쪽이 더 안 좋은 거죠. 이건 선호에 따라 달린 거죠. 재화가 뭐냐에 따라서요. 그렇죠. 네, 그거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은 이 그림처럼 좋아하는 번들을 이렇게 색칠해주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게 기준점인 요 x1, x2 요 검정색 점이죠. 요 검정색 점보다 더 좋아하는 번들이다. 그래서 weakly preferred set이다. 이렇게 묘사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이렇게 화살표로도 묘사할 수가 있어요. 화살표 이쪽 방향이다 그러면은 여기 요 곡선의 요 위에 있는 모든 지역이요. 요 파란색으로 색칠된 요 지역은 여기에 있는 모든 번들, 그래서 이런 거나 이런 거나 이런 거나요. 이런 것들은 요 기준점이 되는 요 점보다 더 좋아하는 번들이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요 아래쪽에 있는 이런 번들이요. 이런 별표에 있는 이런 번들은 요 기준점이 되는 요 검정색 점보다 더 안 좋은 번들이요.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람들의 선호에 따라 달린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선호가 모노톤하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모노톤할 경우에는요. 그러면은 이 점과 예를 들어서 이 점을 비교해 보면요. 이 두 점을 비교해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점이요. 이 점에 비해서 더 첫 번째 재화나 두 번째 재화나 많은 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더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파란색 된 지역이 이 검정색 점보다 기준점보다 더 높은 유틸리티를 주는, 그러니까 더 선호하게 되는 그런 상품 번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디퍼런스 커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선호가 트랜스티브 하면은요. 그러면은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서로 교차할 수 없다는 거 설명했고 아마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재화가 만약에 비재화일 경우에요. 좋아하지 않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무차별 곡선 그러니까 선호가 증가하는 방향이 뭘 더 좋아하느냐 그 방향이 이렇게 동남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쪽으로 그 선호가 증가한다는 거냐, 더 좋아하는 상품이 존재한다는 거는 X축에 있는 상품은 자신한테 더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좋은 한마디로 재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남쪽으로 아래쪽으로 만약에 선호가 증가하면은요, 그러면은 Y축에 있는 상품은 비재화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비재화라고요. 또는 영어로는 bad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example에서는 이 entropy 여기 있는 게 bad예요. 반면에 이렇게 좋아하는 상품 또는 안 좋아하는 상품 그 가운데가 정확히 가운데가 있을 수 있죠. 한마디로 더 많이 갖거나 덜 갖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중립제라고 했고요. 중립제일 경우에 indifference curve는 이렇게 수평이 되거나 horizontal하거나 아니면 수직적 이렇게 vertical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difference curve가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기거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새로운 주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몇 가지 example을 볼 건데,
첫 번째 example은 뭐냐면은 완전 대체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소비자가 이 두 가지 재화를요, 정확하게 동등하게 본다는 거죠. 완벽하게 equivalent하게 본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example이 예를 들어서 뭐 red pencil, 그 다음에 또는 blue pencil. 첫 번째 재화가 빨간색 펜, 두 번째 재화가 파란색 펜이요. 나는 펜슬이 몇 개 있는지 중요하지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대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니면은 소다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커크나 스프라이트 같은 경우요. 역시 뭐냐 몇 잔이 중요하지 코크를 몇 잔 마셨냐 스프라이트를 몇 잔 마셨냐 이 두 개는 완벽하게 동일하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5잔인 스프라이트 0잔 그거랑 2잔, 3잔, 코크 2잔, 스프라이트 3잔, 또는 4잔, 1잔, 또는 코크는 0잔, 스프라이트는 5잔. 요 전부 다 4개의 재화가 전부 다 무차별하다는 거죠. 왜냐? 둘 다 indifferent 하기 때문에요. 둘 다 정확하게 equivalent 하기 때문에 요 4개의 범들은 전부 다 이 소비자한테 indifferent 하게 돼요. 반면에 4,2하고 5,2 비교해 봤을 때는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코크 5잔,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 2잔이니까 이것보다 더 높죠. 그러니까 5,2는 더 좋아하는 범들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preference ranking을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결정할 수 있냐면은 두 재화를 얼만큼 소비했는지 그 합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7잔 소비했으니까 5잔 소비했으면 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무차별한 거는 이렇게 직선 안에, 직선 위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4가지 범들은 전부 다 indifferent 하니까 동일한 indifference curve 위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5,0이면요. 지금 X 재화가 코크고요. Y축에 있는 재화가 스프라이트라고 하면은요. 스프라이트라고 하면은 5,0 있고 4,1 있고요. 그 다음에 0,5 있고요. 그 다음에 2,3 또는 3,2 자, 이런 게 전부 다 동일한 이 사람이 전부 다 무차별하게 느끼는 그러한 번들들이죠. 자, 이런 5가지 번들이 전부 다 동일한 indifference curve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perfect substitute일 때는 indifference curve가 왜냐면은 이렇게 합의 개수가 정확히 동일하면은 전부 다 indifferent 하니까요. 그러니까 indifference curve가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하게 돼요. 근데 반면에 그 다음에 완전 보완제 한번 볼까요? 완전 보완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두 가지 재화를 정확하게 어떤 주어진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소비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1대1로 비율을 소비하는 거는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있죠. 사람들은 다 한 켤레씩 1,1 하나씩 또는 두 켤레 사면은 2,2 세 켤레 사면은 3,3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지 만약 예를 들어서 한 켤레 샀고 추가적으로 오른쪽 신발만 하나 더 얻었어요. 2,1 이거랑 1,1 한 켤레 샀을 때랑 비교해보면 정확하게 indifferent 하죠. 반대로 왼쪽 신발을 하나 더 얻었어요. 그러니까 1,2가 되네요. 그럼 번들이요. 그러면은 이거랑 역시 또 indifferent 하죠. 반면에 하나 더 샀다. 그럼 2,2하고 비교해봤을 때 utility는 이 사람의 선호는 증가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갔을 때 소비자는 더 좋아하게 돼요. 더 좋아하는 번들은 이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어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요. 한 페어를 가지고 있냐, 두 페어를 가지고 있냐, 아니면 three pairs 갖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요. 한마디로 여기서 주어진 페어에서 이걸 기준점으로 했을 때 여기 주어진 기준점에서 X축에 있는 재화를만 더 소비해봤자 또는 Y축에 있는 재화만 더 소비해봤자 선호는 증가하지 않아요. 더 좋아하는 번들이 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indifferent한 거죠. 이런 거는 지금 1대1로 이렇게 소비했을 때고 만약에 2대1로 소비하는 그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indifference curve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카푸치노 아니면 라떼만 마시는데 항상 모든 커피에다가 커피 캡슐 2개 그 다음에 우유를 한 잔 넣어요. 이런 비율로요. 이런 식으로 커피를 마신다고 하면요. 그러면은 지금 커피 캡슐 2개, 우유 한 잔은 뭐랑 indifferent 하냐면은 2,2, 2,3, 2,4 우유를 계속 늘려봤자 효용은 증가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우유를 다른 데 쓰지 않는다고 하면요. 우유는 오로지 요 라떼랑 카푸치노를 만드는 데만 쓴다고 하면요. 우유만 늘려서는 절대 증가할 수가 없죠. 반대로 여기서 커피만 늘려도 역시 증가할 수가 없죠. 저는 아메리카노 안 마시거든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요. 그러면은 인디퍼런스 커브가 여기 2,1 딱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2,1 요점에서요. 그리고서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커피를 여기 오른쪽에 커피 두고 여기는 밀크 두면요. Y축이에요. 그럼 커피 더 늘려봤자 효용은 그대로, 그 다음에 밀크 더 늘려봤자 효용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L자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다음 L자는 이제 4잔, 커피 캡슐 2개, 우유 2잔이네요.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L자 형식으로 해가지고 인디퍼런스 커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석은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서로 동일한 거죠. 그리고 요 점이나 요 점 역시 동일한 거죠. 인디퍼런트한 거죠. 자, 이렇게 2대1로 비율을 섞든 1대1의 비율로 섞든 어쨌든 하나의 제화만으로는 유틸리티를 줄 수 없고 정확하게 같은 비율로만 이렇게 소비를 해야지만 사람들한테 어떤 만족감, 행복, 유틸리티 이런 걸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두 재화를 perfect complements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 보완제요. 그 다음에 또 다른 example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의 가호를 받은 가장 좋은 점이 있다. bliss point. 아니면은 정말 포만 상태인 점이 있다. 나는 이 점 말고는 다른 점을 좋아하지 않아. 어떤 satiation point. 이런 점이 있는 건데요. 이런 점 같은 경우는 indifference curve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일 좋아하는 번들이 딱 요 점이에요. 만약에 요 점이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이 점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utility가 증가하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indifference curve는 예를 들어서 요 점하고 indifferent한 점은 한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 그래가지고 요거를 묶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원이나 어떤 무슨 이상한 형체 이런 식의 indifference curve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밖으로 더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덜 좋아하고요. 더 빠져나간다 그럼 덜 또 좋아하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더 가까이 갔다 그럼 더 좋아하고요. 그래서 더 좋아하는 번들의 순서가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얼마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번들과 가까이 있는지요. 이런 식으로는 이런 식의 만약 점이 존재한다. 제일 좋아하는 점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preference가 이렇게 bliss point를 갖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선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정당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당이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당이 예를 들어 국회의원석이 지금 300석에 있는데요. 300석에 있는데 이제 결과에 대해서 선호도를 매겨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몇 석을 가져가는지 예를 들어서 120석을 가져가고 나머지 다른 정당들이 180석을 가져가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선호를 매겨요. 이럴 경우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게 있거든요. 보통 이제 그 정치에서 보통 얘기하는 게 거대 정당이 되는, 그러니까 정말 그 집권당이 되는 걸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절반보다 이상이 되는 당이죠. 그렇게 집권당이 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나 많으면은 그건 또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예를 들어서 300석을 전부 다 가져갔어요. 그럴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 정당이 원하는 걸 전부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무슨 이렇게 코비드 사태가 터지고 뭐 태풍 오고 막 이러면은 아무리 정당이 열심히 그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더라도 그 정책이 제대로 이렇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비판을 다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 정당이요. 한마디로 레피테이션을 그냥 한 번에 잃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300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60석, 그 다음에 140석 이렇게 양분돼 버리면은 이제 힘의 균형도 존재할 뿐더러 이 집권당이 만약에 어떻게 정권을 제대로 잡지 못했을 경우에도 요 야당 탓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방해를 해서 회방을 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꼬라지가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example이 최근에 작년인가요? 작년 선거가 있었던 게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민주당이 아마 한 180석 가져가고 나머지 통합당이나 이런 당이 이제 120석을 가져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선거 결과 나오자마자 그때 민주당 대표였던 이해찬 의원이 나와서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되게 큰 승리를 줘서 되게 기쁘긴 하지만 그만큼 부담감도 따른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민주당이 한마디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아, 누가 회방을 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원래 원하던 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satiation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그런 결과가 이미 벌써 딱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블리스 포인트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블리스 포인트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의 가정 중에 하나인 이 모노토니스트가 이제 자연스럽게 깨지는 거죠.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2점하고요. 2점하고 이 점을 비교해 봤을 때, 요 A점이요. B점에 비해서 요 블리스 포인트랑 좀 더 가깝죠. 그러니까 A점을 더 좋아하겠죠. B점이 A점보다 두 재와 더 많은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점을 더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 많으면 좋을수록 더 많으면 더 좋다. 이 모노토니스트 이 가정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모든 상품이 이렇게 무한번 나눌 수 있는 infinitely divisible 하다고 가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표적인 example이 뭐 워터나요. 물의 양 같은 거 얼만큼 우리가 만약에 그 저울에 재가지고 물을 살 수 있는 그런 거 케이스 생각해 보면요. 아무 재화나 그냥 아무 수량이나 다 살 수 있는 거죠. 치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infinitely divisible 하다고 얘기하고 상품이 discrete 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품이요.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나 automobiles, 그 다음에 컴퓨터, 그 다음에 냉장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냉장고를 1.5개 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indifference curve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되게 유용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discrete한 거를 good one 한마디로 X축에 놔요. 그래서 냉장고다. 그럼 냉장고에 대한 수요를 X축에 놔요. 그 다음에 Y축에는 뭘 넣냐면은 그 다른 재화에 소비되는 그 지출이요. 예를 들어서 consumption of other good. 다른 재화요. 그러니까 이 냉장고를 제외한 다른 재화의 그런 어떤 지출이나 소비, 그 액수를 두 번째 재화로 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냉장고 하나를 샀더니 다른 재화에 소비할 수 있는 돈이 300만 원 남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는 money니까 infinitely divisible 하죠. 거의 당연히 뭐 화폐 단위도 무한번 쪼갤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처음에 제가 돈을 예를 들어서 처음에 돈을 예를 들어서 800만 원 가지고 있었어요. 800만 원. 그런데 지금 이거랑 이 번들이랑 이 번들을 비교해 보면요. 냉장고를 사면은 지금 500만이 깎여요. 근데 냉장고를 안 사면은 그냥 800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뭘 더 좋아하는지, 만약에 이걸 더 좋아하면은요, 이걸 더 좋아하면은 이 사람이 냉장고에 대한 가치가요, 첫 번째 재화에 대한 가치가 500만 원 이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나는 500만 원을 더 내도 냉장고 하나가 꼭 필요하다니까요. 이 번들을 더 좋아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아이고 잠시만요. 그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전화가 왔네요. 자, 어쨌든요.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여기 이 두 개가 번들이 정확하게 indifferent 하다고 하면은요. indifferent 하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indifferent 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냉장고에 대한 가치가 정확히 500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선호를 다음과 같이 그려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점을 예를 들어서 0,8 million이라고 얘기하면요. 800만 원 가지고 있어요. 냉장고 하나 사면은 뭐랑 indifferent 하냐면요. 300만이랑 indifferent해요. 요거에 대한 y coordinate이 300만이에요. 하나 더 샀다 그러면은 2,0.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요거를 이제 어떻게 interestingly 해석할 수 있냐면은 처음에 800만 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 점과 요 점이 indifferent 하다고 하면요. 첫 번째 냉장고에 대해서 이 사람의 돈의 그런 가치는 어떻게 되냐면은 500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냉장고에 대한 가치는 300만이요. 이런 식으로요. 500만, 300만 이런 식으로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되는 그 돈의 액수가 뭐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역시 하나 사면은 이렇게 또 내려가게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 파란 점 indifferent하고 그 다음에 검정색 indifferent하고요. 근데 X축에 있는 재화가 지금 discrete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이제 한마디로 feasible 하지 않은 거죠. 실현 불가능한 그런 거죠. 0.5개의 냉장고 이런 걸 생각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기준점을 이렇게 잡게 되면은 이것보다 더 weakly 좋아하는 건 뭔지 우리가 그려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 점과 좀 더 weakly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거 생각하면은 냉장고 하나 샀으니까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빨간 점과 파란 점 indifferent 하죠. 여기서 돈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weakly preferred. 그 다음에 이 빨간 점과 이 파란색 점 역시 indifferent 하죠. 여기서 돈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하는 거니까 더 좋아하는 번들이 이제 어떤 하나의 예전 같은 경우 둘 다 이렇게 divisible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region으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떤 게 discrete 하면은 이렇게 직선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선호에 대해서 내린 가정은 총 4가지였는데, 선호가 예를 들어서, complete하다, transitive하다, 그 다음에 monoton하다, 그 다음에 continuous하다. 이렇게 4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가정을 하나 더 하는 게 뭐냐면요. 되게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게 뭐냐면은, 요 다음에 나오는 요 convexity예요. 요 convexity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거는 사람들이 되게 익스트림한 번들보다 average 이 두 개를 섞는 걸 더 좋아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요거에 대한 의미를 보기 위해서 자, 여기 A 패널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을 한번 보면은요. 지금 요 번들이 x고요. x는 첫 번째 재화를 요만큼, 두 번째 재화를 이만큼. 요 번들이 y예요. 요 번들이 y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X번들과 Y번들이 동일한 indifference curve에 있죠. 이 말은 X랑 Y랑 서로 indifferent 하다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지금 Y 재화를 보면은 Y 재화는 지금 두 번째 재화를 첫 번째 재화에 비해서 훨씬 더 좀 extremely하게 많이 소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화 X는요. 재화 X는 첫 번째 재화를 반대로 두 번째 재화에 비해서 좀 더 extremely 많이 소비하는 거죠. 자, 이런 익스트림 케이스보다는 뭘 더 좋아하냐면요. 이 두 개를 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절반씩 섞는다고 한번 해볼까요? X를 절반, Y를 절반이요. 자, 이 번들은 어디에 위치하냐면은 이 X랑 이 Y를 직선으로 연결한 다음에 정확히 가운데 점. 딱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딱 양분하는 점이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분의 1, X에다가 3분의 1, Y에다가 3분의 2의 웨이트를 더 볼까요? 그러면은 이 점은 어디 있냐면은 자, 이제 이 직선을 1대 2의 비율로요. 1대 2의 비율로 섞은 자, 요 점이 되는 거죠. 그쵸? 요게 이제 이런 한마디로 요 직선이 나타내는 건 뭐냐면은 과연 몇 대 몇으로 섞을까? 요게 이제 t로 주어져 있으면은요. 요 모든 t에 관해서 요 average 번들을 다 모아놓은 게 요 직선이 되는 거죠. x랑 y를 연결한 요 직선이요. 그러니까 요 average 번들을 선호가 컨벡스하다는 거는 요 average 번들을 이렇게 extreme한 번들보다 더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요. 여기서 지금 요 직선, 요 라인 세그먼트 전체가 이 사람은 지금 x랑 indifferent한 그 indifference curve가 이건데요. 더 좋아하는 거는 요 파란색 요 region이죠. 요 검정색 라인이 요 파란색 region 안에 이렇게 정확하게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전체 라인 세그먼트를 더 좋아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 이렇게 섞는 게 이렇게 익스트림한 것보다 더 좋을 경우 여기서 지금 t가 나타내는 거는 x에다가 얼마만큼의 웨이트를 뒀는지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분의 1 둘 건지 3분의 1 둘 건지 0과 1 사이의 숫자죠. t가 뭐든 상관없이 x랑 y를 섞는 게 x 또는 y보다 더 좋다는 게 바로
선호가 컨벡스하다는 거예요. 그럼 선호가 non 컨벡스한 거는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x랑 y랑 연결해 봤더니 이렇게 요 직선, 요 라인 세그먼트가 더 이상 파란색에 포함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딱 보면은 요점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절반 정도 섞은 것 같거든요. 절반 정도 섞으면은 한마디로 더 안 좋아해요. 2분의 1 x랑 2분의 1 y라고 섞어보면은 지금 x랑 또는 y를 더 좋아하는 거죠. 더 극단적인 선택을, 극단적인 번들을 좀 더 좋아하는 거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concave preference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여기 라인 전체가, 이 두 점을 연결한 라인 전체가 한마디로 파란색이 하나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섞으면 섞을수록 이 사람은 더 싫어하는 거예요. 만약 preference가 concave 하다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preference가 concave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다 extreme한 번들을 더 좋아하고요. 한 재화만 소비하고 싶어 하는 거죠. 소비가 선호가 컨벡스하다는 얘기는 사람이 그냥 골고루 소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에버리지 번들을 더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선호가 컨벡스하다는 가정은 사람들이 두 재화에 대한 선호가 컨벡스하다는 거는 첫 번째 재화, 두 번째 재화 둘 다 골고루 소비하는 게 더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정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그래프를 보면 쉽게 이 ABC를 비교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지금 컨벡스 할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A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디퍼런스 커브가 원점에 관해서 이렇게 컨벡스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둥글게 생겼다는 거죠. 원점을 향해서 이렇게 둥글게 생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5개의 가정을 봤는데 이 5개의 가정이 각각 인디퍼런스 커브에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요. 처음에 컴플리트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컴플리트하다는 거는 주어진 재화보다 만약에 이 점과 좋아하는 거는 뭔지 싫어하는 건 뭔지 이거를 컨시스턴트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점을 통과하는 딱 하나의 인디퍼런스 커브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implication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for each bundle there exists a unique indifference curve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 점을 통과하는 거야. 자, 이 점을 통과하는 이 번들을 통과하는 유일한 indifference curve가 존재한다고 우리가 completeness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transitive 이거는 우리가 얘기한 적 있죠. transitive 같은 경우는 이제 IC가 절대 크로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노톤하다는 건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만약에 선호가 모노톤했을 경우에는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로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게 모노톤하다는 거는 만약에 요걸 기준점으로 하면은요. 그럼 요걸 기준점으로 했을 때 여기 있는 것들은 더 좋아하는 거죠. 왜냐? 요 점보다 더 많은 첫 번째 제화 또는 두 번째 제화를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반대로 저 기준점에 비해서 이렇게 요쪽에 있는 거는요. 이쪽에 있는 거는 더 안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분홍색 점과 인디퍼런트한 거는 여기 있는 거 또는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어주면은 인디퍼런스 커브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한마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IC가요. 이렇게 음의 값을 갖는 기울기가 음의 값을 갖는다는 거죠. 이렇게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ntinuous 하다는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continuous 하다는 거는 되게 테크니컬한 과정이기 때문에 선호가 연속적이라는 거는 그냥 IC가 continuous 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우리 마지막으로 convex 하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 원점에 관해서 이렇게 둥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IC가
이렇게 원점에 관해서 둥글다, 컨벡스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는 아까 이렇게 원점에 관해서 이렇게 둥글는 거야. 둥근 거.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indifference curve의 기울기에 대한 거거든요.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indifference curve의 기울기요. 자, 요거를 한계 대체율, 영어로는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줄여가지고 MRS라고 불러요. 한계 대체율이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indifference curve는 이렇게 보통 곡선인데, 자, 이 점의 기울기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그 어떤 한 점, 주어진 점에 의해서요. 주어진 점을 indifference curve가 이렇게 접하는 이 접선의 기울기예요. 우리가 보통 접선 하면 생각나는 게 미분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함수가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은 2x죠. 그래서 이 점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프가 0,1 지나고 이렇게 증가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1,2 통과하죠. 그래서 여기 2x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요 1,2에 딱 접하는 요 접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접하는 거요. 이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지금 1,2에서 요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구하려면은 먼저 미분한 다음에 x에다가 1을 집어넣죠. 그러면 2 나오죠. 1,2에서는 미분값이 2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접선의 기울기가 2라는 거고,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x를 1,2에서 x를 살짝 증가했을 때 y축에 있는 그 원소는요. y축에 있는 원소는 그 x축 증가하는 거에서 2배 더 많이 증가한다는 거죠. y에 있는 엘리멘트가 x에 있는 엘리멘트보다 2배 더 빨리 순간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그게 미분의 개념이죠. 자, 그래가지고 요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이거는요. 요 indifference curve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y축에 있는 게 x2고 x축에 있는 게 x1이니까요. 첫 번째 대화는 소비. 그러니까 요거를 x에 관한 x1에 관한 펑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 커브에 우리가 이제 함수를 써주면요. 지금 이 커브는 한마디로 x2랑 x1, 이 두 변수 간의 어떤 하나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우리가 하나의 함수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은 이 곡선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니까 우리가 요거에 대한 미분이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미분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미분에 대한 개념은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거라고 믿고 싶은데 만약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금 헷갈리는 게 있다. 그러면은 언제든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이런 거는 솔직히 경제학이 아닌데 우리가 많이 쓰는 툴이에요. 경제학에서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이제 이런 미분에 관한 개념이 이제 천천히 나오기 시작할 건데 이게 이제 클래식 이코노믹스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전 미시경제학에서 신고전 경제학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계산적으로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수업 시간은 계속 강조를 할 거예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 경제학적인 어떤 인투이션, 직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제가 계속 수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강조를 할 건데요. 근데 어쨌든 이 미분은 우리가 이거 그렇게 어려운 컨셉이 아니거든요. 자, 미분은 기본적으로 y가 얼만큼 변하는지, 그런데 y가 얼만큼 변하는지 보통 델타 y라고 표시하는데 순간적으로 살짝 얼만큼 변하는지 우리가 d란, 이 삼각형 대신에 d라는 걸 써가지고 dy라고 표시해요. 그럼 똑같이 dx는 x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변하는지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주어진 점 x 스타 y 스타에서요. 이 미분값은 우리가 dy dx를 x 스타에서 이밸류에이트 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똑같이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이 펑션이 주어져 있으면은 이거 미분했죠. 미분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x에다가 1을 대입한 거죠. 자, 그게 1,2 주어진 점에서의 이제 도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순간적인 변화율이니까 y는 지금 이만큼 변했고요. x는 x-x다. 이게 이제 dx가 되는 거죠.
근데 순간 변화율이니까 x를 x 스타로 이제 무한히 이제 이렇게 극한으로 수렴시키는 거죠. 그럴 경우에 과연 your rate of change는 어떻게 되는지. 자, 요게 이제 미분 또는 순간 변화율이요. instantaneous rate of change가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도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MRS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아까 x2를 y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x1을 자, x2를 y라고 보고 이렇게 x1에 관한 펑션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다 지워버리고 x2를 y라고 두고 이 x2를 x1에 관한 펑션으로 두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ty는 tx2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고, 그렇죠. y축에 있는 엘리멘트가 이제 x2니까요. tx는 tx1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주어진 점에서 과연 그 인디퍼런스 커브의 순간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MRS가 돼요. 자, 그래서 이 MRS가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 주면은 지금 MRS는 결국 dx2 over dx1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MRS는 dx2 over dx1인데 결국 dx1 양변에 곱하면은 dx2는 MRS 곱하기 dx1이죠. 자, 그래서 이걸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MRS가 지금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까요? 지금 여기 앞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기울기가 전부 다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순간 기울기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을 갖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dx2를 만약에 여기서 dx1을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해볼까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dx2 값은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니까 3이 되죠. 결국 요 마이너스 3, 요게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요. 지금 dx1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재화에서 x1의 첫 번째 재화가 하나 더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어진 점이 예를 들어서 4,2였는데요. 4,5라고 할까요? 4,5였는데 4,2라고 할까요? 그냥요. 주어진 점이 4,2예요. 첫 번째 재화 4개, 두 번째 재화 2개. 근데 거기서 첫 번째 재화를 하나 놓쳤어요. 하나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요. 이 MRS가 3이라는 거는 그리고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dx2가 3이라는 거는 이거랑 서로 인디퍼런트 하기 위해서는요. 4,2랑 인디퍼런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재화를 하나 놓쳤다? 그럼 두 번째 재화를 3개 더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5랑 4,2가 서로 인디퍼런트 하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dx1은 순간적인 변화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 이건 엄청 크죠. 그쵸? 그러니까 3,5랑 4,2가 정확하게 인디퍼런트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순간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x1과 x2 첫 번째 재화 두 번째 재화의 어떤 그런 교환 비율을 알려주는 게 바로 MRS예요.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MRS가 3이다. 그런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재화 하나랑 두 번째 재화를 순간적으로 3대1의 비율로 교환할 의지가 있다는 거니까요. 그 말은 첫 번째 재화를 3배 더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MRS는 제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과연 첫 번째 재화를 두 번째 재화보다 얼마나 더 좋아하는지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게 MRS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른 어떤 주관적인 exchange ratio예요. 그래서 정말 조그만 첫 번째 재화의 작은 양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컴펜세이트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재화를 얼만큼 얻어야 되는지 다시 얘기하면은 이 첫 번째 재화랑 두 번째 재화의 이런 교환 비율이 몇 대 몇인지 그걸 나타내는 게 이제 MRS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아까 여기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가면은 요점 같은 경우는 지금 MRS가 거의 마이너스 1이네요. 요 거의 45도 직선처럼 보이죠? 이 말은 결국 첫 번째 재화랑 두 번째 재화를 1대1로 교환할 수 있다. 한마디로 서로 이퀄리 좋아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 점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MRS가 상대적으로 스티프하죠. 한 마이너스 2 정도라고 얘기하면은요. 이럴 경우에는 첫 번째 재화 하나랑 두 번째 재화 2개. 내가 첫 번째 재화를 2배 더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점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되게 플랫하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서 2분의 1이 나타내는 숫자는 뭐냐면은 이제 두 번째 재화를 첫 번째 재화보다 2배 더 좋아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indifference curve랑 MRS의 관계는 다시 한번 MRS는 indifference curve의 기울기인데요. 아까 perfect substitute일 때는 이렇게 indifference curve가 이렇게 직선이었죠. 그 말은 MRS가 constant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perfect complement일 경우에는 indifference curve가 이렇게 L 쉐입으로 생겼죠. 그러니까 MRS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평평할 때는 기울기가 제로죠. 근데 이렇게 vertical 할 때는 기울기가 무한대가 되죠. infinity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eutral 그실 때는 아까 전에 요거랑 똑같처럼 이렇게 아예 vertical 하거나 또는 이렇게 horizontal 하는 거죠. 똑같이 MRS가 중립제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infinity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선호가 모노톤하다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indifference curve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 말은 MRS의 값이 기울기가 전부 다 0보다 작은 거니까 MRS의 값이 0보다 작은 걸로 이렇게 역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선호가 컨벡스하다는 거는 여기 위에 그린 것처럼 이렇게 원점에 관해서 이렇게 둥글다는 건데요. 그 원점에 관해서 둥글다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 재화를 적게 소비했을 때는요. 적게 소비했을 때는 MRS가 되게 크죠. 스티프하죠. 기울기가. 근데 만약에 X1을 좀 많이 소비했다. 요점 같은 경우에는 MRS가 이렇게 낮죠. 자, 이렇게 한 점에 이렇게 동일한 인디퍼런스 커브 위에 있어도 MRS의 값은 다양한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요 점과 요 점은요, 동일한 인디퍼런스 커브 위에 있지만 MRS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다르죠. 자, 왜 다르냐면은 이 사람이 첫 번째 재화, 두 번째 재화를 뭘 몇 배 더 좋아하냐? 이거는 주어진 시점이 과연 뭐냐? 내가 첫 번째 재화를 몇 개 갖고 있는지, 두 번째 재화를 몇 개 갖고 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죠. 아무래도 첫 번째 재화를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으면은 첫 번째 재화를 몇 배 더 좋아하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겠죠. 이미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요점 같은 경우 보면은 첫 번째 재화가 되게 이제 희귀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재화를 훨씬 더 많이 좋아하게 되겠죠. 결국 그 말은 MRS 측면에서 해석해 보면은 MRS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화의 소비를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MRS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컨벡스하다, 선호가 컨벡스하다는 거는 인디퍼런스 커브가 이렇게 원점에 관해서 이렇게 볼록하다는 거고요. 이렇게 볼록하다는 얘기는 MRS가 X1이 증가하면서 MRS는 이렇게 감소하는 diminishing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비디오가 생각보다 길어졌는데요. 48분이네요. 자, 저는 좀만 쉬었다가 두 번째 비디오 한번 촬영해 볼게요.